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입니다. 5월. 계절의 여왕 5월. 날씨도 좋고, 바람 선선하고, 참 놀기 좋고, 일하기 좋고, 공부하기 좋은, 그러면서 아름다운 계절이 됐습니다만, 국민들 마음은 편치 못하고, 어, 다소 어둡기까지 합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사실 오늘이 대통령 선거일이다. 그 이유는 오늘 오후 3시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최종 선고를 합니다. 여기서 이재명에게 날개를 달아주면 민주당의 선거는 뭐 보나마나 승산이 굳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만약 이재명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되는 그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또는 파기자판이 있을 경우에 또 한번 어, 선거 판세는 완전 뒤집어지고 요동을 치면서 정권 재창출에 희망이 열리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이 대통령 선거일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분적으로 일리 있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대법원 선고는 TV로 생중계를 합니다. 과거에 이번에 이제 대법원 판결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른바 정치인들의 거짓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경우에 따라 이제 이런 경우 유죄인 경우, 저런 경우 무죄인 경우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그 사안별로 뭐 복잡한 내용들, 얼토당토하는 내용들, 그 이제와 따져본들 뭐 하겠습니까? 그냥 구체적인 사례 4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무죄가 나왔던 사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그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도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적이 없다라는 주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김만배가 브로커 역할을 하고 뭐 권순일 대법관이 주도를 했다. 뭐 이런 의혹 끝에 표현의 자유가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무죄가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숨쉴 공간.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제가 강조를 합니다만, 표현의 자유 속에 거짓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사실을 말할 때 그게 표현의 자유인 것이지, 거짓말을 말하는 것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학수 정읍시장이 무죄로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2020년 이재명 판례를 인용하면서 사실 표명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는 이유로 이학수 정읍시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는데, 그건 역시 이번에는 작년 이학수 정읍시장 무죄 때의 판례를 근거로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유죄가 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이무영 전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대법원은 발언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면서 발언을 쪼개서 보면 안 된다. 이재명 2번 항소심은 그러나 5개로 잘게 쪼개가지고 각각을 다 무죄를 선고하고 종합적으로 무죄가 됐는데, 2008년 이무영 전 의원 유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냈던 것이지요. 작년에 최강욱 전 의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조국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 이렇게 확인서를 써준 바 있지 않습니까? 최강욱 행위의 주체는 아니지만 유죄다. 그런데 이재명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때는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행위 주체가 이재명이 아니다. 그러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법원 판결도 엇갈린 그런 결과를 내놓았는데 제발 이번 판결만큼은 오늘 오후 3시 지금부터 9시간쯤 뒤에 있을 판결에서는 이런 오락가락 행보 더 이상 대법원이 방치하지 말고 확실하게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단죄하는 그런 결론이 내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비단 이재명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정치가 정직하고 사실에 입각한 그런 정치인들의 경합을 다투는 곳이어야지 거짓말을 일삼고 거짓말로 구축된 그런 약속과 행동들로 점철된 대통령 선거가 되면 되겠습니까? 어, 오늘 오후 3시에 그 대법원 선고 때 이재명은 출석하지 않습니다. 오전부터 차량 출입을 이제 금지하는 등 대법원 청사를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전원 합의체 선고가 14건이 있었는데 그중 절반인 7건이 전원 일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고는 네, 반반으로 결정을 합니다. 12명이 선고를 하는데 과반이라면 7명부터가 12명의 절반이 6명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명을 넘어서야죠. 그래야 과반이 되죠. 7명 이상이 찬성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원 합의체는 구체적으로 몇 대 몇이었다 이렇게 밝히지는 않지만 반대 의견이나 별개 의견 등 소수 의견을 통해 대법관들의 의견이 어떻게 갈렸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12대 0으로 무죄를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즉 선고 기각, 선고가 기각되면 항소심을 확정해주는 역할인데 상고심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선고 기각은 곧 무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파기 재판이 깔끔하다. 파기 재판이 깔끔한 것은 대법원이 선고까지 형량까지 선고를 해야만 어, 그 헌법 84조 이른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그 헌법 84조에 재판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아니하느냐를 가지고 다툴 여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대법원이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결정을 내려주면 하기 자판을 하면 그런 논란이 당분간은 적어도 대통령 선거일 전까지는 잦아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유죄 취지이되 파기 자판을 하되 벌금 80만 원. 그래서 죄가 있다. 벌금형을 선고를 하는데 그것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상이 아니라 80만 원 파기 자판. 글쎄요. 어, 반 농담 형태로 한 얘기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일신문은 이런 제목을 달았더군요. 이재명 어대명 붙일까 아니면 벌목이 잡힐까. 네.
상고 기각이 될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를 털고 승기를 잡은 채 선거운동 본격화할 것이고, 파기 환송이 되면 출마는 가능하지만 선고 시점 양형을 두고 전국이 요동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그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했다는 뉴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6천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 그라프 GRAFF 그라프, 다이아몬드 보석에 특화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입니다. 그라프, 다이아몬드, 장신구, 특히 목걸이 이런 것들은 주로 세계적인 그 왕실, 왕가, 그 다음에 최고의 이 국가 원수급, 그 다음에 세계적인 그 기업가, 그런 가문에서 주로 주문해서 착용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회의에서 그라프 목걸이를 하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이제 그게 그라프 목걸이입니다. 그 다음에 샤넬백, 그러니까 통일교 간부가 그 캄보디아의 통일교 사업에 그 민원을 들어달라라는 목적으로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음, 이 그라프 목걸이하고 샤넬 백을 건네려 했다. 건넸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사저,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그 두 사람, 수행비서 두 사람의 집도 압수수색, 그 수행비서 집에다가 그걸 갖다 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걸이 압수수색, 샤넬백 압수수색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에 대해서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4월 10일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결제 의혹과 관련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기록관 측과 압수 물품 범위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수사는 7가지나 됩니다.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면 건진법사 청탁 의혹, 지금 말씀드린 것, 그 다음에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의혹, 그 다음에 12.3 비상계엄 사건, 그리고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 의혹, 그리고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방해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렇게 7가지 수사가 검찰, 경찰, 공수처 동시다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우리가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런 수사는 적어도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까지는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선거에 이왕 영향을 준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김건희 여사까지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중도층 확장에 불리하다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반대쪽에서는 아니야, 오히려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운신의 폭이 좁아져서 빅텐트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임정숙 여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전 청와대 직원이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 옷값 명목으로 특활비를 군복권으로 100만 원, 200만 원씩 받아갔는데 그래서 1200만 원 이상 결제를 했다. 관봉권으로. 4년 7개월간 최소 1억 원, 최소 1억 원. 그래서 옷을 80벌을 구입을 했다. 물론 지금까지 문재인 측은 옷값을 사비로 처리를 했다 주장을 해왔는데 청와대 직원의 말은 그러지 않다. 특활비, 국가 예산으로 할당되는 특활비로 옷값을 지불해왔다라고 진술한 그 내용을 경찰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어제 국민의힘 경선 결선 토론회가 있었죠. TV조선이 어젯밤 10시부터 생중계를 했는데 김문수 경선 후보는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 때는 프로 단일화를 하겠다. 프로 단일화를 하겠다. 그 다음에 한동훈 경선 후보 역시 이기기 위해서는 뭐든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이준석은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준석까지도 나중에는 범보수 빅텐트 안으로 같이 모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하나는 반 이재명 빅텐트라고 하는 반 이재명 이 연합전선이 최고의 전략이다. 라는 말에는 둘 다 반대했습니다. 아니라 기승전 반 이재명 이렇게 해서는 선거 친다. 그보다는 미래 비전을 경제와 통합을 포함한 개헌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이 더 급하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오늘 오후에 사퇴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내일 출마 선언을 할 것이 유력합니다. 이낙연 전 문재인 정권 총리에게 전화를 해서 만남을 요청했다고 그래요. 내일 5월 2일 출마 선언을 하는 날 만납시다 그랬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뭐 지방에 강연 일정이 있어서 내일은 곤란하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데 예전에 이낙연 그 대선 때 이낙연이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지난번 대선에서 경선을 마지막까지 다퉜잖아요. 그때 한덕수 총리가 이낙연 후보를 도와준 적이 있답니다. 그때 이제 그 한덕수 지금 총리는 그때는 공직에 있었을 때가 아닌데요. 그때 이제 그 대외 경제 정책이나 대외 정책을 어떻게 하는 게 공약으로 내놓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도움을 준 적이 있다라는 말도 하고 이낙연 전 총리가 바닷물이 짜다고 해서 물고기까지 짠 건 아니다. 이런 꽤 그럴싸한 그런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을 비난하는 것이 지나치다. 또 이런 말도 했다고 그래요. 어, 한덕수 대행은 어제 해군선 장관 존 펠란 해군성 장관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한미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캐나다 총리가 새로 선출이 됐는데 또 축하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권한 대행의 마지막 일정을 소화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덕수 대행이 사임을 하고 개헌, 거국 내각 뭐 이런 것들을 내일 출마 선언 때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단일화는 일주일 이내 해야 된다. 그러니까 5월 3일 이제 국민의힘 경선 최종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면 5월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어쩌면 이 7일 동안 단일화를 결정을 해야 되고, 이제 대통령 후보 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이 5월 11일까지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5월 11일 후보 등록 마감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주일간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는 즉시 단일화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단일화 룰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냥 일반 여론조사로 정할 것이냐, 아니면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로 정할 것이냐, 아니면 여론조사는 자료를 갖다 놓고 보도에 두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한덕수 대행이 음판을 짓는 형식으로, 콘클라베 형식으로 그렇게 정할 것이냐 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5월 6일쯤부터 나오게 될 여론조사 결과, 당에서도 얼마나 많은 관심이 집중돼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돈을 들여서 정밀한 여론조사를 비공개로 할 겁니다. 당에서. 그래서 그 당에서 실시한 비공개 여론조사를 토대로 이거는 여론조사를 또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반을 지어야 될 사안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빅텐트를 칠 때 가령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이 변경돼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말 환골탈태, 뼈를 바꾸고 가죽을 바꾸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거의 첫 번째로 거론되는 게 당명 변경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여기에 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혁신을 요구한다. 그래서 아무튼 개헌이 다가 아니지만, 그러나 개헌을 반드시 한덕수 대행은 공약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개헌, 경제 회복, 국민 통합, 이런 것들이 굵직한 뼈대가 될 겁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경제 회복, 국민 통합, 이것은 분명히 겹칠 겁니다. 그러나 개헌에 대해서는 이재명은 기억자도 안 꺼냈는데, 이제 한덕수 대행은 개헌을 맨 앞에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헌은 곧 임기 단축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개헌이면 완료되는 즉시 물러나겠다. 그러면 개헌을 준비하는데 1년, 또 국민투표에 붙이고, 그래서 이 국회의원 선거 때 물러나느냐, 내년 지방자치 선거가 끝나면 물러나느냐, 뭐 이런 점은 나중에 좀 세밀하게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개헌이 완수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이제 그러한 일을 마무리하면, 남기게 되면 한덕수 대통령은, 대통령 대행이 아니라 한덕수 대통령은 곧 물러나겠다. 뭐 이런 출마 선언 약속이 담길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고, 이 개헌을 연결고리로 해야만 이낙연도 이준석도 명분을 가지고 텐트에 합류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이 이준석 후보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뭐 그런 안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